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오후 5시 52분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이전에 2022년 5월 21일에 올린 영상 복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시간 봉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뭐 거래량이 당연히 절대의 지표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의 캔들과 여기의 캔들을 봤을 때 지금 엄청나게 작은 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이러면 저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동시에 들어왔고 이 캔들이 초록색인 건 매수세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근데 여기 꼬리가 조금 걸리기는 해요. 이렇게 됐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이 침착하고 뒤에서 멀리서 바라보면 편한 게 이렇게 만약에 이런 근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거래량을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꼬리 작업을 확인하러 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따뜻한 사람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확인을 해요. 그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이게 지금 결과론적인 거로 보일 수 있는데 심지어 저도 샀습니다. 그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2%인데 보통 선물 거래의 경우 레버리지를 땡겨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결코 무시 못 하거든요. 이 정도의 수익만으로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때 모르면 뭐 한 10배라고 예를 들자면 20%의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확인하고 뭐 하고 했다고 해서 1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들어간 거 절반 아니면 75% 팔고 나머지 들고 그냥 보는 거예요. 선물은 본인이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선물은 무조건 줄 때 먹고 어느 정도 홀딩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더 갔을 때 미련이 안 남도록, 그리고 스탑로스는 반드시 걸어야 되고. 지금 많이 나타나는 수렴의 모습에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결국 하방 이탈이 나왔죠. 하방 이탈이 휩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올라올 때는 다시 올라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을 뚫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을 조금씩 올렸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규칙에 의해서 이 선이 뚫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큰 저항이 다시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봉의 몸통, 그리고 여기 2평에 99일 2평, 그리고 또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구간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큰 숏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전략은 이 구간에서 롱을 받은 사람이 여기 부근쯤에 온다면 분할 익절을 하면서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구간에서 롱을 못하고 차라리 이 구간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롱을 따라 탔는데 뭐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선물 거래를 하면 안 돼요. 1차원적인 생각이잖아요. 이 공포에 있을 때는 매수를 못하고 올라오는 거를 보고 여기서는 롱을 사야겠다. 왜냐하면 날 두고 떠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니까 물리고 여기서 사니까 물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 공포에서 산 사람들이 여기선 분할 익절을 하는 자리이지 롱이 새로 진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는 숏만 보고 있어. 그러면 이런 구간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게 숏 타점이고 이런 데가 숏 타점이고 여기가 숏 타점인 거지 여기서 롱을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겠지만 뚫릴 수도 있어요. 그냥 타점일 뿐이에요. 손절로스를 잡고 들어가는 존을 구획하고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전략을 해야지 그냥 느낌대로 매매하니까 계속 돈을 잃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이번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론적이지만 이 수렴은 뚫렸고 여기 1번 꼬리 여기에서 큰 하락이 나왔죠.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여기를 타겟으로 숏을 잡으라는 건 아니고 당연하겠지만 여기를 타겟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30700, 31324, 31324.3 맞죠? 네, 여기에서 큰 숏 타점이 나왔죠. 제 생방송을 보신 분들이 몇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생방송이랑 저희 톡방에는 쉐어를 해드렸어요. 원래 제가 이런 걸 안 해드리는데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쉐어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는 그림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라이징 웨지 형태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라이징 웨지로 올렸으나 이렇게 봤을 때 리딩 다이고날의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죠. 어찌 됐건 여기가 공통 쇼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 타신 분들이 계실까봐 풀세트로 쉐어를 해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쇼 타점을 잡는 건 매우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초록색 선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화살표대로. 저도 여기까지 들고 갔어요. 생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단톡방에서 올린 그림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 선을 깨고 더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쉐어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12시간 봉으로 도지 캔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누군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냥 쇼타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당연하겠지만. 근데 오늘 카톡이 개인톡으로 한 분한테 왔어요. 몇몇 분들은 잘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 일단은 저는 한 분한테 연락을 받았고, 저희 단톡방에는 한 40명가량 정도 계신데, 그중 한 명 수익 실현했다고 고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청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연락 안 하신 분들이나 생방송 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손실이 없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운이 좋게 저도 중간중간 숏도 잡고 롱도 잡고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중간 결과론적으로 여기에서 그 연속 3번 타점을 알려줬고,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연속 4번 타점을 어떻게 보면 알려드렸던 거예요. 심지어 생방송에 계신 분들은 그걸 실시간으로도 보셨고,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근거와 그림, 심지어 스탑로스, 무빙, 생김새까지 그대로 그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알려줘도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도 과거 위에서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지정가 매매, 그리고 큰 자리 매매를 원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때 그렇게 제가 완벽한 타점을 잡으면서 매매를 못하고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알려줘도 숏을 못 잡고 롱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운전수가 그렇게 운전을 하죠. 라이징 웨지를 이렇게 올렸을 때 이 무빙이, 여기서 순간이동 무빙이 많이 나왔어요. 엄청 스탑로스 무빙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위에서 잡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롱을 타고 이런 되돌림 숏을 잡은 사람들만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존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으셔야 됩니다. 꼭대기에서 숏을 칠 수 있는 용기와 분석, 이 모든 게 필요하고,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파동 카운팅 등을 하세요. 제가 단톡방에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여기가 리딩방도 아니고 픽방도 아닌데, 제가 해드렸던 게 그 리딩 그 이상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은 어제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한 복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여기서 카운팅이나 분석이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에 막상 갔을 때 베팅을 못하면 그건 다 뻘짓이라고 이야기를 오늘 단톡방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가 기분 나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된다고. 어쨌든 선택해서 오신 거고, 저희는 소액 챌린지방 그리고 공부방, 실제로 관점들을 공유하면서 그런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베팅을 못하면 그게 분석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간혹가다 뭐 그렇게 될 줄은 알았으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분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건 분석이 아니라 그냥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 온 게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왔나, 돈을 벌기 위해서 왔나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견적이 나오잖아요 사실.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뒤돌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초보고 저도 못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공부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빨리 이 시장을 떠나는 게 지능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황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주봉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나왔고 9개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주봉 마감까지는 5일 정도 남았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게 또 음봉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을지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월봉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봉 2개가 나왔고 음봉 2개, 거의 음봉은 확정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주봉을 주고 마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봉을 줄지 지켜봐야겠죠. 근데 아마 움직인다면 6월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한 6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가 똑같은지를. 4시간 봉이고 단톡방에도 쉐어를 해드렸어요. 몇 분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4시간 봉 캔들 작은 거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이것도 동일하게 거래량이 터졌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근거로 무조건 롱이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오를 수도 있겠구나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거래량이 절대 지표는 아니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래 이동평균선으로 분석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봅니다. 어떤 경우냐면 설정은 무지개 색상이고 그 코인 자체가 일주일, 그러니까 주말이었기 때문에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로 설정을 해놨고 20일,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중장기, 그 다음에 120일, 200일, 400일, 600일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1시간 봉을 보시면 이평론 관점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한들 이렇게 저항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 이평이 전부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의 흐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이평들이 전부 다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이게 바닥을 갱신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평을 전부 꼬우고 올라갔을 때의 힘은 생각보다 좀 강하다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평이 모이는 적이 되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는 이평을 봅니다. 무지개 이평을 켜서. 원래 이런 이평을 쓰지 않아요. 보통 쓸 때는 99일, 200일, 400일 요 정도만 씁니다. 400일도 결과론적이지만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항을 줘서 내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평론 관점으로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아무튼 이 부분에 이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뚫었으면 좋겠지만 다시 이렇게 줬을 때 이평이 전부 다 이렇게 말리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힘이 좀 남아있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렸을 때는 지금 이 구간이 여기서 저점이 절대 안 간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거 나오면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는 이 하방에다가는 어떻게 추세를 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저항을 봐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그림이 그려지는 걸 봐야겠죠. 만약에 큰 하락이 나온다면 숏을 분할익절하면서 그냥 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선이 되게 많은데 원래 이런 식의 수렴 형태를 받고 여기에 3-4번의 규칙에 의해서 깨졌고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여기도 깨졌고 다시 이게 채널 인을 하는지를 봐야겠는데 원래 이게 수렴 모양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연장이 된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그림이 또 그려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평도 이쁘게 꼬였고 웬만하면 좀 위로 가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오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빼곡하게 매물대를 만들었어요. 주봉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 3개 삼지창, 여기서도 삼지창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월로 보면 월봉도 3개, 월봉도 3개에서 5월, 6월, 7월까지는 이쪽 구간에 있어주는 게,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했으니까 이 건물이 안전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테더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더블탑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점이 갱신될지 갱신되지 않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근거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테더가 이런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돼야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과거에도 테더 도미넌스를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근데 그게 언제 여기까지 도착할지는 봐야 한다. 다만 1시간 2평이 이쁘게 모였고 1시간 2평, 2시간, 3시간, 4시간, 일봉, 주봉 이런 식으로 천천히 모이겠죠. 2평은 2평으로 분석을 하는 건 아닌데 기간적인 호흡을 볼 때는 2평이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2평을 보는 거고 제가 이번엔 2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단톡방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알트코인 뭐 날아가는데 이제 포모가 오시는 거겠죠. 알트코인 지금 사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코인을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냥 다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오른 코인들을 숏을 쳤어요. 뭔 소리냐면 얘가 피플이라는 코인인데 이제 저는 그 바이낸스 코베스트 거래소를 쓰니까 198%가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내줘야겠죠. 뭐 거의 털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숏을 쳤어요. 저는 뭐 알트는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엄청난 배율을 쓰지도 않습니다. 5배로 숏을 쳤습니다. 피플을. 차라리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 그 코인을 어느 정도 호흡을 보다가 그 코인을 숏을 쳐요. 저는. 왜? 비트가 내릴 때 되면 어차피 내리니까. 어제 비트 숏 잡으면서 같이 잡은 거예요. 근데 코베스트는 히스토리를 캡처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피플 코인만 같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랑 쉐어를 하다가 캡처를 저도 찍은 겁니다. 그냥 오르면은 내 거 나 두고 가면 어떡하지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오르면 선물하시는 분들은 타이밍 봤다가 차라리 소액으로 숏을 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비트를 공부해서 비트 타점을 연구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비트코인도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알트코인은 더 모르고 하나 확실한 건 있죠.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은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떨어집니다. 물론 디커플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극소수고 그럴 거면 그냥 비트만 하는 게 낫겠죠. 네, 오늘 시황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